글로벌 경기가 악화되면서 우리 산업 전반적으로 부진한 흐름을 이어갔고요. 지금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분위기와는 정반대로 정유업계는 역대급 호실적에 1000%가 넘는 성과급을 지급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올해의 전망은 어떤지 성낙윤 산업일부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정유업계가 굉장히 좋았다고 하던데 실제로 어느 정도였습니까? 네, 이 정유사들의 지난해 실적은 예. 2021년 대비 대폭 상승했습니다. 예. 연결 기준으로 현대올뱅크의 지난해 3, 4분기 누적 영업이익은 2조 7,770억 원인데요. 2021년 동기보다 226% 증가한 수치입니다. SK이노베이션, S-오일, GS칼텍스의 지난해 3, 4분기 누적 영업이익은 각각 4조 6,822억 원, 3조 5,656억 원, 4조 309억 원 수준입니다. 이 또한 전년 같은 시기와 비교하면 각각 160%, 103.8%, 186% 급증한 수치입니다. 게다가 지난해 4, 4분기에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여파로 겨울철 난방 수요 등이 늘어나면서 호실적을 거둘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금융정보업체 FN가이드에 따르면 지난해 4, 4분기 영업이익은 SK이노베이션이 9,031억 원, S-오일은 전년보다 79.7% 늘어난 7,032억 원으로 예측됐습니다. 지난해 1분기에서 3분기까지만 봐도 이미 2021년 수준을 훨씬 뛰어넘는데 지난해 4분기 실적까지 합하면 정유사들의 작년 실적은 그야말로 역대급 수준을 달성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예.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난 3분기까지 기준으로 잡으면 이제 많게는 200%, 뭐 적게 보면 100% 이상 대폭 늘어났다는 건데요. 4분기까지 합치면 실적은 뭐 더욱 좋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성과급은 그렇다면 뭐 어느 정도씩 되는 겁니까? 네, 대략 퍼센테이지로 말씀을 드리자면 이 예. 현대올뱅크는 지난해 말에 전 임직원들에게 2022년 성과급으로 월 기본급의 1000%를 지급했습니다. 예. 2021년 성과급과 비교했을 때 400%포인트 급등한 수준입니다. SK이노베이션은 2021년 성과급으로 기본급의 1000%를 지급했었는데 이번에는 그 이상을 지급할 것이란 전망입니다. 2021년 성과급은 일정 수준으로 제한하고 대신에 이 자사주를 추가로 지급한다는 기대감 섞인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2021년 성과급으로 각각 기본급의 1,400%, 1,000%를 지급한 S-오일과 GS칼텍스도 실적이 향상된 점을 감안하면 이번에도 푸짐한 성과급을 기대해도 좋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경기 불황이 이어지던 지난해 산업 전반의 분위기를 감안해 봤을 때 타 업군 대비 굉장히 높은 수준의 성과급이 지급됐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예, 뭐 실적 좋으니까 장사 잘했고요. 성과급을 지급한다. 뭐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초과 이윤세라고 하죠. 횡재세를 물려야 한다. 이러한 목소리도 일각에서 나온다고 하는데 이 부분은 뭡니까? 네, 이 정유업계 구성원들이 타 예. 업군에 비해서 많은 성과급을 받는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또다시 횡재세를 도입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횡재세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쪽에서는 고물가 등 어려운 경기에 많은 국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데 정유사들은 고유가로 이득을 받기 때문에 횡재세 도입이 정당하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정유업계는 억울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낮은 가격에 들어온 원유를 정제해서 고가에 판매하면 마진이 남기 때문에 고유가 시대의 정유사들의 이익은 자연스레 늘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대신 반대로 저유가 시대에는 정유사들은 손실을 볼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실제로 산유국들의 무분별한 증산 경쟁이 한참이던 지난 2020년의 경우 정유사들은 기록적인 영업 손실을 기록한 바 있습니다. 경기 흐름에 따라 이득을 볼 수도 손해를 볼 수도 있는데 호실적을 올렸다고 본인들 배만 불렸다는 지적은 온당치 않다는 겁니다. 예. 그럼 이제 올해 실적이 어떤지가 궁금한데요. 뭐 올해도 역시나 역대급 실적이 나오는지 이 부분 궁금한데 어떻습니까? 네, 이 고공행진하던 유가가 진정세를 보이고 그렇죠? 있는 만큼 예. 지난해만큼은 아니지만 흑자 기조를 이어갈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오늘 정유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넷째 주 기준 싱가포르 복합 정제 마진은 배럴당 10.5달러를 기록했습니다. 통상 이 정제 마진은 4달러에서 5달러를 손익분기점으로 봅니다. 정제 마진이 손익분기점을 상회하는 만큼 시장에서는 올 1분기 정유사들이 이익을 낼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수익성 자체는 지난해보다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수익성의 지표로 볼 수 있는 정제 마진이 지난해 4분기 대비 올 1분기는 10%가량 감익됐다며 전년 대비 올해 연간 영업이익은 다소 감소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정제마진과 별개로 유가가 하락한다면 이 재고평가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일정 부분 수익성이 악화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인 겁니다. 높은 가격으로 기름을 사왔다가 낮은 가격에 팔게 되면 그만큼 손실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관계자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비싼 기름을 받아와가지고 재고를 보유하고 있다가 유가가 떨어진다면, 그리고 아마 떨어지겠죠. 왜냐면 1, 2, 3분기 때 워낙에 높았으니까. 근데 그게 반대로 적용될 수도 있어서. 예, 정유업계 지난해 실적들, 성과금 얘기 그리고 올해 전망들까지 짚어봤습니다. 성낙윤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